동양화가 이의제입니다. 오늘은 그 석도화론의 그 1획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제 석도는 1603년에서 1707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출가를 해서 화상 생활을 하였는데 그 주역과 그다음에 이제 노장자 그리고 이제 불교 사상, 특히 이제 선종에 이제 심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도화론의 그 핵심은 일획인데, 이 일획 또한 이제 그 주역과 노장자, 그리고 이제, 선종의 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도화론에 이제 그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태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무것도, 처음 우주 만물이 생길 때 그 순수한 그 자체, 생기기 이전의 그 순수한 그 자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비유해서 드린다면, 제가 이거 점과 선을 그었는데, 이 그려지기 전에 하얀 화선지, 이것은 이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도 않고 하얀 그 화선지의 순수한 그 자체다.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것을 하얀 화선지를 아무것도 가해져 있지 않고 어떤 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 상태를 석도화론의 태고, 그 순수한 상태다라고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2차적으로 태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석도화론의 태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처음 우주 만물이 생길 때 그 어떤 기운 덩어리, 이 기운 덩어리, 음과, 동양에서는 이제 음과 양의 이 꿈틀거리는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만물이 생겨난다. 이렇게 주역이나 이런 석도화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태박이다. 이 꿈틀거리는 이것이 서로 어울려져서 우주 만물이 생기는 이런 순수한 상태가 깨지는 상태를 태박이다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이제 빅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다 하얀 화선지에다 점을 하나 딱 찍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상태가 깨졌다. 태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획을 긋는데, 이 법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일획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것은 이제 일획의 법은 무법으로부터 오는데,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무법은 그 자연의 그 순수한 상태에서 음과 양의 기운이 꿈틀거리면서 만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연의 그 상태를 이제 무법이라고 하는데, 노자에서 말하는 이제 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는 이제 없는 거, 이 세속 사회에서 초월해서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법은 이제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이치로 다스리기 때문에 사실상 법이 있는 것이다. 이 자연의 이치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이치대로 그러하게 이것이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없지만 사실 그 법이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의 이제 이건 명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유법인데, 어떤 사물의 존재를, 예를 들면, 이것이 점이고, 이것은 일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상이 나와 있는 사물의 존재를 명명한 것을 뜻하는데,
이 존재를 의식한 뒤에 그 사물에 맞게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유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그 땅에서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를 형성을 하고 가지 끝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데 이것은 이제 무법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 법을 우리는 무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명칭 수액이라든가 나무 가지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 기타 등등은 이제 명명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은 이제 그러한 것이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 만물에 생성하는 원리를 이제 이 그림에서 일획에 의해서 이제 창조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한 획으로부터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 법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로부터 시작을 되는데 이 이치를 깨우치고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자연의 무법을 유법을 통해서 자연의 무법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러한 굉장히 고도의 그 정신과 사유적인 그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그림을 하시면서 연습을 통해서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고도의 정신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초 초보라고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순간에 이제 그것을 느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묵화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노자 사상에서 이제 무위자연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냐면 무위라는 것은 이제 없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계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절대계. 이것은 이제 무법이라고 하고 또 유위는 사물의 존재를 의식한지 그 사물에 맞게 명명된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형상계입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라는 것은 절대계이고 유라는 것은 이제 형상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고 어떤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형상계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은 이제 절대계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을 알아야 동양화에서 가장 으뜸인 기운생동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일획에 대한 것을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는 법, 물을 빼는 거, 먹을 찍는 거, 붓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팔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역입을 해서 정두법으로 해서 역입으로 해서 이렇게 긋게 되는데 이 긋는 순간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팔이라든가 붓끝이라든가 먹색이라든가 화선지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같이 몰입을 해서 같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선을 그었는지 평정심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었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를 해 보신다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갔는데 끝맺음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 지금 여기를 갔는데 우리는 이 끝맺음에 가서 다시 되돌려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몸이나 손은 여기가 있고 이것은 생각은 여기가 있다. 이것은 참 내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가지고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요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또 어떤 잘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멋있게 그려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 이런 것은 참 나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유법이라는 것은 참 나를 알고 내가 그 안에 같이 머무를 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유법인 것이지, 이것이 벗어나서 어떤 욕심이라든가 사심이라든가 어떤 걱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나에서 참 나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석도화론이나 노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선을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또 고른 마음으로 이렇게 그대로 정신과 선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수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몰입해서 연습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이것이 참 나가 거기에 있고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참 나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노자에서 이제 또 도덕경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이제 도덕경의 가장 또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도는 말해줄 수 있지만, 무법은 말해줄 수 있지만, 그건 세상에서 흔하게 말하는 도가 아니다. 그것은 흔하게 말하는 무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그림을 제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은, 유법은 말해줄 수 있지만, 말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명이 아니다. 유법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헤겔의 미학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알맞은 것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법은 자연의 이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말해지는 흔히 말하는 무법이 아니고, 우리가 유법 또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참 나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유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심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유법에서 벗어나는 거고,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참 나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알맞은 것은 알려줄 수 없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는 깨닫고, 여기 도가사상에서 보면 도를 깨우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처럼 그것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말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우쳐서 아는 것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이야기처럼 어떤 유법은, 무법은 말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흔히 말하는 도가 아니고 무법이 아니고, 우리가 유법은 말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유법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끝으로, 이 선을 그을 때 천천히 이 안에 그대로 머물러서 긋는 그런 형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과 끝이, 끝날 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역입한다라는 거, 이 생각하는 그 자체도 알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지, 생각으로 여기에서 정도를 만들고 간다 뭐 이런 생각, 이 생각조차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대로 몰입해서 그 자체로, 순수한 그 자체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에서도 그대로 그냥 똑같이 끌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정도를 만들고 여기서 다시 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하신다는 것은 본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